여러분, 요즘 장사 접었다는 이야기 정말 자주 들으시죠? 사실 이게 남의 일 같지 않은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자영업, 이제는 시작 자체를 다시 생각해야 할 시기라는 겁니다. 자영업 예전과 다르다. 최근 통계를 보면 예전엔 장사 시작하는 사람이 10명이라면 폐업하는 사람이 9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사 시작하는 사람과 문 닫는 사람이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2025년에는 아예 폐업이 더 많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 프랜차이즈에서 이 정도는 무조건 벌 수 있다고 홍보하는 경우 많지만 현실은 광고 그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언론에서는 폐업 물건 정리 현장을 계속 보여주는데 이제는 그런 장면조차 익숙해졌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강남 공실률 보셨나요? 여러분, 부자 동네로 불리는 강남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예전에 금융위기 터졌을 때 강남 공실률 12%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를 넘었습니다. 사무실 빌리는 사람이 그만큼 줄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단순히 강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자영업 경기가 크게 위축되고 오피스, 상가, 점포 모두 공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해 보셨나요? 이번에 종소세 신고하시면서 느끼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어떤 세무 플랫폼은 마지막 날 시스템 오류로 수만 명이 신고 못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본인이 세금 지식을 챙기는 것입니다. 사업자분들,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요식업 신고서에 식당 이름, 매출 한 줄로 다 정리됩니다. 그런데 그 한 줄이 사실상 그분의 삶 전체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신고서 한 장 분석해보면 자영업 현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시니어분들이 꼭 아셔야 할 현실 정리. 지금은 자영업 시작이 기회가 아니라 큰 부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랜차이즈나 창업 설명회에서 이 정도는 벌 수 있다는 말 반드시 현실 검증하세요. 강남조차 공실률이 20%를 넘는 상황, 전국 상권도 절대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세금 신고 절대 남의 일 아닙니다. 플랫폼 오류도 대비해서 직접 챙기시는 습관 중요합니다. 시니어분들은 특히 은퇴 후 창업을 신중히 고민하세요. 지금은 장기적인 안전 계획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주변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장사 안 된다, 폐업했다, 부업이라도 해야 먹고 산다. 실제로 요즘 많은 분들이 식당 문 닫고 대리운전, 이삿짐 알바, 퀵서비스로 버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세무신고서 한 장 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저녁 장사 안 되니 문 일찍 닫고 대리운전. 주말에는 퀵서비스, 이삿짐 센터까지. 그렇게 해서 겨우 500만 원, 700만 원씩 버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걸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이 은퇴 후 창업을 고민하신다면 이 현실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왜 자영업 폐업이 늘어나나? 제가 직접 세무 상담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장사하면 월 1억 2억 매출 나면 남는 돈 많을 거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김밥집의 경우 매달 7억 정도 매출이 나와야 겨우 수익이 남습니다. 월 5천만 원 이하 매출이면 적자입니다. 인건비, 임대료, 물가 상승을 다 빼고 나면 사장님 본인 몸 갈아 넣어야 겨우 2,300만 원 남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른 채 프랜차이즈 설명만 듣고 이 정도는 무조건 벌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믿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는 폐업, 빚, 가족 갈등입니다. 시니어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은퇴 후 창업 절대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창업은 제2의 인생이 아니라 더 큰 빚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 구조를 반드시 따져보세요. 김밥집도 매달 7억은 벌어야 본전. 작은 매장도 인건비, 임대료, 재료비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프랜차이즈 홍보 그대로 믿지 마세요. 설명회에서 보여주는 숫자 그대로 현실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요조사 없이 뛰어들지 마세요. 고향 친구분도 무조건 된다는 말 믿고 시작했다가 8개월 만에 문 닫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상권이라도 시장 조사가 필수입니다. 결론,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냉정한 판단입니다. 여러분, 장사는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숫자부터 따져야 하고 최악의 상황도 대비해야 하며 시니어분들은 특히 건강과 여유를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창업보다 더 안전하고 실속 있는 노후 계획을 찾는 것이 결국 경제적 여유, 심리적 안정,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장사하면 무조건 오픈빨은 있다. 초반 매출 보고 착각하면 큰일 난다.
실제로 최근 자영업 현실을 보면 그 말이 뼈저리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식당 하나 새로 생겼다 싶으면 사실상 그 앞집이 망한 자리입니다. 초반엔 궁금해서 사람들 몰리지만 23개월 지나면 진짜 실력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오픈빨에 속아서 투자하고 결국 손해보고 나옵니다. 특히 인테리어에 1억 이상 쏟아붓고 나중에 헐값에 점포 넘기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 수치 계산 없이 장사 시작하지 마세요. 실제로 돈을 더 버는 사장님들의 특징. 갈아 넣을 각오를 한다. 브레이크 타임 없앰 35시 쉬는 시간 없이 운영. 직원들은 재우고 사장은 혼자 일. 하루에 10만 원 더 벌면 한 달 300, 1년에 3,600만 원 차이. 마지막 주문도 직접 받은 직원이 4분 남았는데 주문하세요? 하면 손님 돌아감. 결국 내 몸 갈아서라도 버텨야 하는 현실. 기본 약속, 이미지 철저히 지킨다. 오픈 마감 시간 칼같이 지킴. 쉬는 날 함부로 바꾸지 않음. 손님 2번 헛걸음하면 그 집 안 갑니다. 가게 앞 흡연 절대 금지. 서빙 직전 담배 피우는 모습 보면 손님은 다시 안 옵니다. 오픈빨의 실체를 안다. 처음 한두 번 손님 와서 분위기 본다. 맛서비스 청결 다 부족하면 2번 다시 안 옴. 동네 식당, 커피숍도 결국 실력으로 승부. 오픈빨에 들뜨면 그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음. 시니어 창업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현실 조언. 장사는 마음만으로 안 됩니다. 매출 목표, 원가, 인건비, 월세 다 따져봐야 합니다. 요즘 같은 경기 상황에서는 수익은커녕 손해보기 십상입니다. 건강과 체력 먼저 생각하세요. 60대 넘어서 하루 10시간 넘게 가게 지키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무리하다 병나면 결국 의료비로 더 씁니다. 제대로 조사하지 않으면 결국 폐업입니다. 상권조사, 소비자 분석 없이 덤비면 6개월도 못 갑니다. 실제로 주변에 8개월 만에 접은 가게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동네에 새로 생긴 가게, 처음엔 다 가봤는데 결국 가는 집만 간다. 처음엔 오픈빨로 붐볐는데 몇 달 지나니 사라졌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월요일은 중국집, 화요일은 제육볶음, 수요일은 칼국수. 결국 진짜 맛있는 집 단 한 군데만 살아남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 중에도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픈빨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초반 손님 반짝한다고 방심하면 결국 큰돈 날립니다. 시니어 창업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전략. 메뉴가 적거나 새로운 메뉴를 꾸준히 보여줘야 합니다. 파스타집 운영하시는 60대 대표님 사례. 분기마다 새로운 메인 메뉴를 꼭 출시. 기존 메뉴 질렸는데 이건 한번 먹어볼까? 손님 다시 유치. 반대로 몇십 년 된 칼국수집도 살아남습니다. 메뉴 적고 품질 압도적으로 높이는 전략. 유튜브, 블로그 꼭 활용하세요. 최근 70대 대표님도 유튜브 시작. 라면 끓여서 촬영, 소박하지만 진정성으로 승부. 시니어 고객층도 유튜브, 블로그 많이 봅니다. 중요한 건 마케팅을 투자로 생각해야 한다는 점. 조회수만 높으면 성공? 아닙니다. 조회수 전환율, 장기 단골 이 구조를 이해하세요. 내게 맞는 마케팅 채널을 찾으세요. 60대 대표님 블로그 글쓰기 집중, 시니어 타깃의 효과. 65세 비대표님 유튜브 짧은 영상 활용, 손주 세대까지 소통. 내 고객층은 뭘 보는가? 이걸 먼저 파악하세요. 경험을 콘텐츠로 남기세요. 특히 책 쓰기 추천. 저도 15권 넘게 책 썼습니다. 내 경험, 노하우, 실패담 전부 브랜드가 됩니다. 책 한 권 내는 순간 전문가 인식이 확 달라집니다. 시니어 분들께 드리는 현실 조언. 오픈빨에 속지 마세요. 초반 손님 많다고 안심하면 큰 코 다칩니다. 꾸준히 새로운 시도하세요. 메뉴, 서비스, 마케팅 안 바꾸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내 경험을 콘텐츠로 바꾸세요. 글, 영상, 책 뭐든 시작이 중요합니다. 마케팅 공부는 필수입니다. 업체가 다 해주겠지? 큰 착각입니다. 내가 이해하고 전략을 세워야 오래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200원짜리 명함보다 2만원짜리 책 한 권이 신뢰를 100배 높인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상속세 상담을 받을 때 제가 직접 쓴 책을 드리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책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람은 전문가구나 인식됩니다. 그 결과 상담 성사율, 수익률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시니어 전문 직창업자라면 무조건 콘텐츠를 남기세요. 그 중에서도 책 쓰기 정말 효과적입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보세요. 전문직도 자영업도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상황 정말 심각합니다. 병원 개업 자리 이미 포화. 변호사 수임 경쟁, 매달 마케팅비 1,000만 원 이상 쓰는 사람 많음. 상위 1%와 10% 소득 격차 10배 이상 벌어짐. 결국 뭐든 살아남으려면 차별화와 노력이 필수입니다. 요즘 폐업 많이 늘어납니다. 실제 세무업계만 봐도 전국 개업 세무사 약 1만 7천 명. 분기마다 590명 신규 개업. 저도 동기 중 2명이 폐업했어요. 왜? 주 7일 내내 일해도 순이익 56천만 원, 결국 지쳐서 포기하는 겁니다. 공공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웰빙 근무 연봉 8천에서 1억 비교하면 고민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즘 상가 빈 점포가 부쩍 늘어난 거 느껴지시죠? 특히 서울 강남도 예외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강남 공실률이 12%만 넘어도 큰일이라 했는데 지금 강남 공실률은 무려 20% 이상입니다. 심지어 용산 같은 일부 지역은 40%가 비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한 경기 침체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기엔 부동산의 숨은 구조가 얽혀 있습니다. 상가 임대료 쉽게 못 내리는 이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파트와는 다르게 상업용 부동산은 임대료 자체가 건물 가치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내 상가에서 매달 1,000만 원 임대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졌다고 500만 원으로 낮추면 건물 가격도 덩달아 폭락합니다. 그래서 건물주들도 쉽게 임대료를 못 내립니다. 게다가 상가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한번 낮추면 매년 5% 이상 못 올립니다. 결국 다시 원래 임대료로 회복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현실 속 편법, 임대료 방어 방법. 요즘 이런 사례 많습니다. 1년은 공짜로 쓰세요. 대신 5년 계약합시다. 이렇게 해서 단기 공실을 메우고 전체적으로는 임대료 하락을 막으려는 겁니다.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위기가 곳곳에 쌓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동네 돌아다니시면 텅 빈 상가가 부쩍 늘어난 거 느껴지시죠? 강남, 용산, 심지어 골목 상권까지 빈 점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경기 침체 탓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드립니다. 재택근무가 바꾼 상업지형. 예전에는 무조건 출근했으니 사무실 근처 식당, 카페가 북적였지만 이젠 다릅니다. 재택근무가 늘면서 오피스 상권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필요 없는 외출을 줄이고 식사는 배달이나 밀키트로 해결합니다. 특히 요즘 정부 차원에서도 근로일수 4.5일제 도입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현실화되면 오피스 주변 상권은 주 5일 매출에서 주 4일 매출로 감소합니다.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선 매출이 20%나 줄어드는 셈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패러다임 자체가 변했다. 예전엔 상가 투자만 하면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됐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사업자 등록하고 간이 소규모 창업, 부업 형태로 바뀌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 점포가 꼭 필요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렇게 시장 구조가 바뀌면서 빈 상가는 더 늘어나고 공실률도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내수 경기 침체, 양극화 장사만 살아남는다. 지금 내수 경기는 말 그대로 죽어 있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상황에서도 잘 되는 가게가 있습니다. 바로 아주 비싼 곳, 아주 저렴한 곳, 짠 점심, 셀프 라면집, 간편 식사 코너 같은 곳은 가격을 최대한 낮춰서 소위 짠물 소비자들을 공략합니다. 반면 고급 레스토랑이나 고가 프리미엄 매장도 차별화된 서비스 덕분에 일부 소비층을 끌어옵니다. 중간 가격대, 평범한 가게들이 가장 힘든 이유입니다. 시니어분들을 위한 핵심 조언. 지금은 무턱대고 창업하거나 상가 투자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창업을 고민하신다면 집에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부업부터 시도하세요. 외식업을 하신다면 셀프 서비스, 저가 전략 같은 현실적인 방향을 고민하세요. 상업용 부동산 투자 생각하신다면 공실률 상권 변화 미래 수요를 꼼꼼히 분석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시장이 이미 바뀌었습니다. 재택근무, 배달, 밀키트, 간이 창업 등 더 이상 과거 방식으로 접근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시니어분들도 창업 투자 계획 세우실 땐 시대 변화와 실질적인 수익 구조를 철저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실속 있는 시니어 맞춤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